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작을 준비하는 프리시즌 토트넘 대 하츠와의 경기가 하츠 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츠의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토트넘이 초청되었고 갈매기들까지 포함하면 2만석 정도 경기장은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해도 기념축제 같은 분위기는 없었고 침착했습니다. 이 경기에 토트넘을 이끄는 손흥민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수 명단을 차례로 읽는데 처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골키퍼 오스틴, 페드로 포로, 아치 그레이. 비공식 경기에서 아치 그레이가 풀백으로 출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포로와 그레이가 동시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레이를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거란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선수 명단을 보는데 스킵, 돈리,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존슨까지. 가만 있어봐요. 이상했습니다. 스킵, 미드필더, 비수마, 미드필더, 돈리, 메디슨, 공격수 겸 공격형 미드필더, 클루셉스키, 존슨 동시 출전? 이거 뭐냐고요? 센터백이 아예 없어요. 거기다 손흥민, 솔로몬도 동시 출전. 센터백이 없는 라인업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무슨 포메이션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순진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창조한 줄 알았는데 경기 직전 확인하니까 스킵과 그레이가 로메로 반더벤을 대신한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포지션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2선 미드필더 한 명이 누가 되는 건가?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되겠죠? 라인업을 다시 설명하면 4-3-3 포메이션이라면 포로, 그레이, 스킵, 돈리,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존슨, 손흥민, 솔로몬. 4-2-3-1 포메이션이라면 포로, 그레이, 스킵, 돈리, 메디슨, 비수마, 존슨, 클루셉스키, 솔로몬, 그리고 손흥민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면 우선 대륙별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휴식기를 갖고 있어서 아예 합류하지도 않았고 사르, 레길론, 히샬리송은 아예 명단 제외였습니다. 부상들이 아닌데 제외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히샬리송 매각? 만약 3일 뒤 경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손흥민을 두고 올 것이지. 이 경기는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경기보다 선수들 몸 상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 경기? 개개인의 쇼케이스 경기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조기축구에 출전해도 관심 갖고 지켜보잖아요. 딱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솔로몬의 복귀를 환영하듯 주목받는 의욕적인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이었는데 이 점이 개인적으로 좀 신경 쓰였습니다. 과거에 손흥민이 윙어를 하고 케인이 미들라이커를 하면서 라인을 깨는 순간 가속도와 세계 최고급 결정력으로 시원시원한 골들을 봤을 때가 가장 보기 좋았다 보니까 중앙에 갇혀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혹시나 다가올 시즌에는 바뀌나 싶었죠. 손흥민은 전반 8분에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때리는 시도를 보이면서 제발 이번 시즌은 지금처럼 마구마구 슈팅 때려주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손흥민을 제외하면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그레이의 플레이와 솔로몬의 복귀 그리고 메디슨의 폼이 다시 돌아왔을까였는데 존슨이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반 내내 네투가 왜 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플레이였는데 윙어로서의 재능은 확실히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전반전 선제골은 또 존슨이 넣었어요. 황당하죠.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보였고 메디슨의 깔끔한 크로스에 존슨이 달려들어와서 골을 넣었습니다. 존슨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딱 이 패턴 골을 넣기 위해 투입되는 선수 같았죠. 메디슨은 경기 중에 발목을 밟히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경기장 안에서 치료하고 전반전은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치 그레이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을 할 리는 없고 그냥 볼을 받고 수비할 때 어떤지가 궁금했죠. 그런데 이 친구 어린 나이에도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플레이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감이 있었죠. 그리고 볼을 받고 전개하는 것도 거의 횡패스가 없었습니다. 넓은 시야로 공을 뿌리기도 하고 전진 패스를 해줬습니다. 무조건 얘는 합격. 손흥민은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한 번은 골키퍼 선방에 아쉽게 막혔고 한 번은
단독 찬스가 올 뻔했는데 점프해서 터치할 때 미스가 나오면서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매우 아쉽고 부끄러운 듯 골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선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패스들을 여러 차례 선보이면서 팀의 윤활유 역할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후반전이 되어서는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을 전원 교체하면서 유망주 쇼케이스가 되었는데 평균 연령이 20살이 안 되는 선수 명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분도 안 돼서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묘연하다 싶었지만 하체의 라인업도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힘쓰지 못했고 토트넘은 후반에만 4골을 퍼부으면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는 베리발이었는데 볼 터치는 많았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더 경쟁에서 이겨내긴 어려울 듯 보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엔지 감독 그림에 없을 제드 스펜스를 출전을 시켰는데 얘가 대활약을 하면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원하는 인버티드 풀백 플레이를 가장 잘 소화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100% 에메르송보다 더 나은 선수였습니다. 제드 스펜스는 아마도 공격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네. 엔지 감독이 제외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니면 엔지 감독은 스펜스의 플레이를 직접 본 적이 없었고 구단이 팔려고 하는데 엔지 감독이 한번 봐보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토트넘의 실점은 에메르송 때문이었습니다. 센터백으로 나와서 토트넘 진영 박스 안에서 패스가 차단되면서 곧바로 실점이 나와버렸죠.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로는 엔지 감독의 의중을 전혀 잃지 못했습니다. 함께 할 것 같은 사르 같은 선수는 아예 데려오지 않았고 거의 이적이 확실시 될 것 같은 선수들을 경기를 뛰게 하고 고참 선수 한 명은 유망주들과 플레이를 하겠으니까요. 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전망을 해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 보였습니다. 엔지 감독이 1년 맡으면서 선수들 파악도 했다 보니까 변화를 적극적으로 줄 것 같은 느낌? 네. 예를 들면 엔지 감독이 정말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윙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선수 영입을 할 것 같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보고 또 봐도 비수마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아치 그레이가 빠르게 수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아치 그레이가 포로의 백업이 된다면 오히려 왼쪽 풀백이 가장 약해 보였습니다. 우도기가 한 시즌 정경기를 출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도 흔들림 없는 윙백이 필요한데 영입 조짐이 없어서 그럼 벤 데이비스를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 엔지 감독 전술상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2경기 연속 왼쪽 풀백으로 가동된 돈리가 매우 공격적인 풀백 역할을 해주면서 시즌 때 정말 돈리가 백업 멤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마의 불안함을 메디슨이 채워주고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에제가 오면 확실히 강해져 보이겠죠. 네. 그리고 공격수는 아직도 손흥민 빼고는 고만고만합니다. 네. 토트넘은 이제 주말에 QPR과의 경기가 있고 이후에 일본에서 비셀 구베와의 경기가 있는데 토트넘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경기는 무조건 뮌헨과의 2연속 경기가 되겠죠. 네. 엔지 감독이 지난 시즌 완전체로는 빅클럽들과 대등함을 보였던 만큼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인다면 그때는 팬들의 기대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뮌헨 경기 전에 빨리 선수 영입 매듭 짓길.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